네, 2016년도 4월 6일에 시행됐던 고3 수능 모의고사 물리 1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다 풀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 물리 마지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 뭐 제가 수능 전문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가는 공기면에서 레이저 A가 전반사하는 모습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전반사하는 모습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나는 진동수 F인 전파가 회로에 수신되는 것을 나타낸다. 안테나 얘기하는 거, LRC 회로에 안테나 들어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반사가 되려면 여러분 알다시피 전반사는 이제 밀에서 소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굴절률이 큰 미란 매질의 각도보다 굴절각보다 이게 더 커야지, 이 각이 더 90도 이상 돼야 되니까 이 각이 더 커야 되잖아요. 각이 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전도수 굴절률이 작아야겠죠. 그래서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 게 전반사입니다. 제가 지금 보면 굴절률은 물에서 공기를 쏘았으니까 물이 공기보다 커야겠죠. 크다가 맞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전반사 어떨 때 일어나지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나에서 진동수 공명 진동수일 때 전류가 최대다. 뭐 이거는 공명의 성질이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뭐 회로 푸는 것까지 여러분들 모르시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자, 진공에서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레이저 빛이고요. 얘는 전파입니다. 빛이든 전파든 속도는 빛의 속도 C로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같다. C로 빛의 속도랑 같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핵융합 과정의 핵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자, A와 베타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핵반응식을 나타내는 거죠. 핵반응식은 여러분 맞추면 됩니다. 합을 맞추면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밑에 양성 수는 맞고요. 이게 3개, 4개죠. 질량수가 지금 하나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입자는 뭔지 모르겠지만 질량수는 0이고 지금 양성자 수는 맞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양성자는 없으면서 질량수가 1인 입자가 중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n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은 뭐 베타라고 적어주기까지 했는데 뭡니까? 양성자를 하나 까먹는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질량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얘기하는 거죠.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는 양성자이다. 틀렸고요. 중성자니까 중성자고요. P 239에서 중성자 수는 얼마이냐? 239가 질량수죠.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빼게 되면 양성자 수가 나오는데 145가 나오니까 중성자 수는 145 맞습니다. 베타는 음전하를 띈다. 예, 음전하를 띄고 있죠. 그래서 전자고요. 그래서 5번 고르실 수 있습니다.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지금 양쪽 그림과 같이 양쪽이 열린 양쪽이 열린 관입니다. 여러분 뭐 열린 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배가 형성되는 거 아시면 닫힌 관과 열린 관 푸실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신호를 발생시켜서 소리를 발생시켰더니 소리의 진동수가 각각 F0, F2일 때 관 속에서 정상파가 만들어졌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스피커에서는 전기 신호가 소리 신호로 만들어진다? 그럼 맞죠. 전기를 소리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거 맞죠. 이건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 속의 정상파의 파장은 진동수가 EF일 때랑 F일 때보다 길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뭐 길이가 L이라고 해서 이거 풀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물어보는 게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람다는 어떻게 됩니까? 람다 F가 V가 되죠. 여러분 주기분의 V가 속도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주기분의 1 F이기 때문에 람다 F가 V가 되죠. 따라서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아집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기 둘 중에 답은 고르실 수가 있죠. 진동수가 더 클 때 파장은 진동수가 더 클 때가 짧겠죠. 역수니까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죠. 진동수가 2배, 수학적으로 이렇게 2배 녀석이 한 옥타브 차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이 문제는 4번을 골라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운동량에서 시험 문제, 운동량 충격량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자, 보겠습니다. 수평모양의 전기체에 있는 MN, EM인 공 AB를 철수와 민수가 발로 차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이때부터 직선 운동 A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거죠.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좌표축을 잘 봐야 됩니다. 운동량이 나와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크기는 상관없다. 자, 0에서 T1까지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보다 B가 크다. 충격량은 FT고요. 얘는 뭐랑 같죠?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T1까지 얼마입니까? 0에서 P까지 변했으니까 얘의 운동량 변화는 P 빼기 제로니까 P입니다. B는 얼었습니까? 요까지죠. 요만큼이죠. 얘는 요만큼이고 얘는 요만큼입니다. 누가 더 큽니까? A가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예, 기억은 맞습니다. 그래프 보고 간단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B. T2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T2일 때 속력을 물었습니다. 자, T2일 때 속력이 누가 큰지 물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T2일 때 어차피 둘 다 0에서 시작했어요. T2일 때 A라는 물체는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P입니다. B라는 물체도 얼마입니까? T2일 때는 P입니다. 운동량이 둘이 같습니다. 운동량은 뭡니까? 질량 곱하기 질량 곱하기 V입니다. 자, 그러면 A 녀석은 질량이 M이기 때문에 M 곱하기 VA라 그러면 이 녀석은 2M이니까 2M 곱하기 VB죠. 간단하게 알 수 있죠. 누가 큽니까? 넘기면 얘가 더 작죠. VA가 VB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2번은 맞습니다. 자, 뭐 이런 거 사실 안 써봐도 바로 아실 수 있죠. 그냥 풀이니까 쓴 겁니다. 자, 여기서 T1까지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0부터 T2초까지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보다 작다. 자, 평균 힘이라는 거는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충격량이 F 델타 T가 뭡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운동량. 뭐 식으로 쓴다면 MV 빼기 MV 제로입니다. 그러면 F라는 거는 평균 힘이라는 거는 델타 시간으로 MV 빼기 MV 제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뭡니까? 델타 P분의 델타 T입니다. 시간의 운동량의 이 뭡니까? 기울기가 뭡니까? 평균 힘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자, 여기 보세요. 0부터 T1까지 받 A의 평균 힘 그리면 0에서 T까지 시간 운동량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T1까지 평균 기울기는 이 녀석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0부터 T2까지의 평균 기울기는 이게 평균 힘이 됩니다. 기울기가 누가 큽니까? A가 큽니다. 따라서 A의 크기가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5번. 가와 같이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질량 M의 물체 B가 수평 방향으로 당기는 F에 의해서 정지해 있다. 이 녀석은 정지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끊어지면 떨어진다. 얘는 3분의 1지로 운동한다. 가속도 3분의 1지다. 뭐 둘이 같이 움직이니까 팽팽한 실이 뭐 느슨하거나 이러지 않죠. 팽팽하니까 둘 다 3분의 1지로 움직이겠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A의 질량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자, 일단 요 상황이 가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요 상황을 풀어보겠습니다. 요 상황에 얘의 질량을 모르니까 MA라고 그럴까요? 자, M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상황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뭐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이 녀석이 같이 움직이니까 M 더하기 MA에 이제 질량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F는 MA 할 때 3분의 1주로 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움직입니까? 중력이 이 녀석의 MH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F 때문에. 그래서 MH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3분의 1 mg는 ma를 넘기면 3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mh가 되겠죠. gg 약분하고 넘어가시면 m은 2분의 3 m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 m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잠시만요. 아니죠. 2분의 1이군요. 나누기도 못하네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 하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ma가 2분의 1 m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틀렸습니다. 물론 운동 방식으로 이렇게도 푸실 수 있고 그냥 뭐 시간 남으니까 해보시면 원래 정확하게 혹시 뭐 복잡한 시스템은 보통 이렇게 푸실 수도 있습니다. 뭐 똑같은데 장력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 실외작용하는 힘이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MH 해서 여러분 MH 빼기 T 한 개 MA A가 3분의 1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제 T가 어떻게 합니까? M 곱하기 3분의 1지죠. 어차피 이거 두 개 더하면 요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실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풀면 됩니다. 여튼 여기를 풀면 A가
A가 2분의 1m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의 질량은 2m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분의 1m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가에서 F의 크기는 2분의 1mg다. 이제 가를 풀어볼까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2분의 1mg가 있죠. 이 녀석을 버텨야 되니까 이 힘도 얼마겠어요? 2분의 1mg입니다. 뭐 C까지 쓸 것도 없습니다. 2분의 1mg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실에 A를 담기는 힘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이렇게 풀면 이제 위에 걸 이렇게 풀었으면 요걸 한 번 더 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상관없어요. 이해를 잘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되게 쉽습니다. 여기서는 2분의 1 mg죠. 요 실이 얼마를 당겨줘야 얘가 정지해 있겠어요? 2분의 1 mg겠죠. 여기서 2분의 1 당기니까 여기서도 2분의 1 mg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여기서 실에 작용하는 장력은 2분의 1 mg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장력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지금 안 구했는데 이 장력이라는 건 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체 하나씩 쪼개서 보는 겁니다. 이 장력이 질량 m의 물체를 3분의 1g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장력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 mg입니다. 그죠? 뭐 이렇게 안 풀었더라도 이렇게 풀었더라도 뭐 이렇게 간단한 요거만 생각하면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mg입니다. 2n분의 mg, 3분의 mg 다르죠? 다릅니다.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첫 페이지 뭐 간단하게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번. 뭐 이런 문제도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다른 경사면에서 물체 A가 점 P를 2V에서 통과하는 순간 Q에서 정지되어 있는 물질이 움직였다가 그러다가 얘는 여기서 정지했고 여기는 V가 됐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둘 다 등 가속도 운동을 했다.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였다. A가 정지한 순간 V였다. 질량은 M과 4M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동 거리는 A가 B의 2배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동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녀석이 2V에서 0이 됐고요. 이 녀석은 0에서 V가 됐습니다.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V는 V0 더하기 A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풀어보실 것까지도 없는데 이 녀석은 처음에 2V였는데 AT에서 같은 시간이죠. 같은 시간에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뭐 같은 시간을 t라고 할까요? t라고 하면 얘는 t 동안 이제 가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넘어가면 t분의 2v가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똑같은 시간에 0 더하기 at를 해서 v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t가 뭐가 되냐면 a가 뭐가 되냐면 t분의 v가 됩니다.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속도의 절대값은 얘가 몇 배, 2배 큽니다. 그죠? 그래서 뭐 지금 계산해서 알아야 했지만 여러분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속도의 절대값이 얘가 2a라 그러면 얘는 절대치 a다라는 거. 2배라는 가속도가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 있다 차이밖에 없지. 이 가속도가 a 상황이랑 b 상황이 서로 2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속도가 2배면 우리가 거리를 구하는 게 좀 유리하냐? 뭐 여러분들 이런 공식 아셔도 되고 뭐 그래프 VT 그래프나 뭐 ST 그래프 뭐 이런 거 그래서 알아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E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S라는 거는 EA분의 V제곱 빼기 V0의 제곱입니다. 그럼 지금 SA는요. SA 대 SP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지금 가속도가 하나를 A라 그러면 A의 가속도를 EA라 그러면 얘를 A라 그러면 얘는 2A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V는 어떻게 돼요? 얘는 A라는 녀석은 지금 V가 처음에 2V였고 0제곱 빼기 2V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얘는 V제곱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몇 대 몇인지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4V 제곱이 되고요. 얘는 2A분의 V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 보시면 얘가 2대 1이죠. 그래서 A가 2배라는 것을 손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냥 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굳이 안 쓰시고 빨리 알아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2배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가 2배라는 걸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크기에만 말했기 때문에 2배 맞습니다. 좀 전에 했고요. 자, A의 중력 퍼센트 에너지의 증가량은 B의 중력
퍼센트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위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죠. 자, 이 녀석은 위로 올라갔으니까 요만큼의 높이가 올라가면서 이 에너지가 원래 운동 에너지로 2분의 1로 운동 에너지로 갖고 있던 게 여기에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녀석은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로 갖고 있던 게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A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얘가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없어졌어요? 2V가 빵이 됐으니까 2분의 1 질량이 얼마? m 그다음에 2V의 제곱만큼이 아마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고요. 얘의 중력 퍼센트 에너지 감소량은 얘가 운동 에너지가 어디서 생겼겠어요? V라는 속력이 어디서 생겼어요? 위치 에너지가 없어져서 생긴 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생긴 만큼이 2분의 1 질량 4m 곱하기 V 제곱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 4mv 제곱, 2분의 1 4mv 제곱 이게 둘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에게 뭐 암기 문제죠. 원자에게 핵자와 A를 구성하는 쿼크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핵자인 양성자와 입자 A예요. 핵자는 양성자랑 뭐가 있어요?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지 않고도 이게 양성자면 얘가 중성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힌트가 있습니다. 위 커크 2개, 아래 커크 하나 있는 거랑 아래 커크 2개, 위 커크 하나 있는 거는 얘가 중성자라는 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전하량 계산도 할 수 있죠. 위 커크는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3분의 2이고요. 아래 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전자 전하량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성자는 지금 얘 두 개니까 3분의 2니까 3분의 4에 3분의 1 빼면 3분의 1이 맞죠. 얘는 0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성자 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 A는 기본 입자에 속한다. 자, 기본 입자는 여러분 기본 입자는 쿼크랑 렙톤이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위 커크의 전하량 플러스 3분의 2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커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강한 사고 작용 능력 맞습니다. 근데 매개 입자는 뭡니까? 근로원입니다. 그죠? 근로원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건 다 암기 문제니까요. 맞추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8번 행성운동이 나왔습니다. 초점 같은 행성을 기준으로 해서 타원 운동을 하는 녀석과 원 운동을 하는 녀석 두 개가 있다. A, B가 있다. Q는 여기고 P는 여기다. 지나가는 순간 가속도의 크기에는 A가 이 점을 지날 때 가속도의 크기와 이 점을 지날 때 가속도의 크기가 다른데 가속도의 크기는 A가 P를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의 크기의 9배다. 뭐가요? Q가 B가 Q를 지날 때 여기에 가속도가 9A이고 여기가 A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옳은 것만은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차례대로 풀어볼게요. 기억 A의 운동 에너지는 P에서 Q로 증가하는 동안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 이런 만류력의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죠. 일정하단 말이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자, 근데 P에서 Q로 향하면 자 거리가 먼 데서 가까운 데로 가는 거죠. 거리가 멀면 뭐가 커요? 위치 에너지가 큰 데서 위치 에너지 작아지니까 Q점에서 뭐가 커지겠어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기억은 간단하게 옳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성 P까지 거리는 행성 Q까지 거리의 3배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알아내시느냐? 지금 중계 이게 A고 9A인 거를 줬습니다. 가속도의 크기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 줬습니다. 그럼 저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가속도는 어떻게 행선의 질량을 m이라고 그러고요. 위성의 질량은 똑같은 위성이니까 m이라고 할게요. B도 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P점에서의 이제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저 가속도를 누가 만들죠? G 곱하기 R 제곱분의 mn 한 이 중력 만륜력이 ma라고 해서 이 가속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P 자리에는 이 가속도가 G 곱하기 R 제곱분의 M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Q 자리에는 여기를 I라고 할게요. 그럼 요놈은 RB분의 요 길이를 지금 RA라고 한 거고요. 요 길이를 RB라고 한 겁니다. RA 제곱분의 M이 되고요. 얘는 RB 제곱분의 M이 됩니다. 됐죠? 그럼 요거 지금 GM 똑같으니까 결국은 RA 제곱분의 1대 RB 제곱분의 1에 이게 가속도에 얘도 가속도 A고 여기는 가속도 B입니다. 그죠? Q의 가속도가 9배라 그랬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1대 9가 되는 겁니다. B가 Q를 지는 가속도의 크기가 9배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렇게 되려면 이게 9배가 되려면 얘가 3, 1이어야 되죠. 제곱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RA가 3배고 뭐 이걸 3R이라 그러면 이 녀석이 R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 P까지
행성에서 P까지의 거리는 행성에서 Q까지 거리의 3배이다. 아, 맞는 말입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뭘 물어보느냐? 공전 주기는 A가 B의 루트 2B. 여러분 공전 주기는 케플러 법칙에서 제3부 조화의 법칙으로 풀면 되죠. K, R 3승. 반지름의 3승의 주기의 제곱은 반지름 3승에 비례한다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게 있는데, 요 녀석이 원궤도일 때는 반지름이지만 타원궤도일 때는 뭐죠? 타원궤도일 때는 장축의 반지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3A를 대입하시면 안 되고 장축이 반지름은 얼마예요? 2R이죠. 그래서 2R을 대입해야 된다는 것만 안 까먹으시면 실수 안 하시면 안 틀립니다. 그럼 공전 주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TA 대 TB는 TA 대 TB는 I 삼성에 루트 붙인 거죠. I 삼성에 루트 붙여 보겠습니다. 하나 지금 얘랑 비교하면 RA가 반지름이 2배가 크니까 2의 3승, 얘는 루트의 1의 3승입니다. 그럼 2의 3승이 루트 시켜서 2루트 2배겠죠. 그래서 A가 B의 2루트 2배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기억 유닛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을 골라주셔야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인데요.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여러분 뭐 길이의 수축과 시간의 지연을 잘 아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철수랑 영이 2명이 나오고요. 이 녀석은 0.7C로 0.9C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빛을 쏘아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고 지금 볼게요. 빛이 검출기 A에서 검출기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T고 같은 거리에 있는 강원에서 AB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 겁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철수가 측정할 때 이 녀석입니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A보다 B에 먼저 도달한다. 자, 여러분 상대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수가 이동하지 않고 철수는 B 쪽으로 이동하죠. 철수가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가정하면 뭐가 이동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가 이동하는 무슨 얘가 철수 쪽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즉 철수가 측정할 때는 철수가 가만히 있다고 가정하면 B가 앞쪽으로 이 검출기 두 개가 이렇게 시프트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보다 B에 먼저 도달한다. 자, B가 다가와 주니까 A는 멀어져 가니까 어디에 먼저 도달하겠습니까? B에 먼저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기억 당연히 여러분들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추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희가 측정할 때 이 사람입니다. A에서 B까지 거리는 0.9C보다 작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자, 0이라는 애는 자, 일단은 민수라는 애가 측정한 이 둘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해볼게요. 이 녀석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민수가 보면 이 사람 얘가 0.9C라고 할게요. 0.9C라고 할게요. 이가 0.9C라는 속력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내가 뭐 T라고 한다면 T를 곱해주면 미안해요. 지금 검출기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라고 했기 때문에 라지 T를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T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라지 T예요. 자, 그러면 영희가 측정한다니까 영희의 민수가 보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L 민수. 그러니까 민수가 보기에 A점에서 B점까지 거리는 영희가 속도가 0.9C죠. 이 속도로 얼마 동안 여기 영희가 줬잖아요. 영희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T니까 0.9의 시간으로 T 동안 이동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게 되죠. 그럼 민수가 보기에는 이런 속도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 T가 걸리니까 이 거리가 민수가 측정하는 이 AB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영희가 측정하는 AB 사이의 거리는 뭡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민수라고 안 주고 요걸 줬죠. 요게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들이 제시문 읽은 곳에 영희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걸리는 시간이라고 T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T를 곱한 게 되기 때문에 민수의 기준축에서 뭐 하는 거다? 민수가 생각했을 때 A에서 B까지 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영희는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희가 관측하면 어떻게 되죠? 영희가 관측하면 얘가 가만히 있고 얘가 운동하는 게 돼버리죠. 얘가 운동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운동하면 어떻게 되죠? 길이에 뭐가 일어나죠? 길이에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이 길이보다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민수가 보기에 영희는 우주선의 수축이 일어나는 거고 영희가 봤을 때 민수는 민수 쪽을 바라봤을 때는 이 검출기 둘 사이에 수축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거리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가 더 길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다. 영희가 측정한 거리보다 민수가 측정한 거리가 크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얘가 L 영희가 작은 게 맞죠.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이 영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은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뭐가 일어난다? 지연이 일어난다. 시간은 지연이 일어나고 길이는 수축이 일어난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지연과 수축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민수가 측정할 때 철수하고 영희 보면 영희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영희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시간 지연도 더 많이 일어나고 길이 수축도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시간 지연이 많이 일어나게 느리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철수의 시간이 영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철수가 더 빠르게 가죠. 영희의 시간이 철수보다 느리게 가겠죠. 그래서 이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흥 니은 상대선 이론은 수축 길이 이거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잘 정리해 두시면 절대 안 틀릴 수 있습니다. 네, 10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자장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와 같이 0, 3D에 A, B를 고정시켰더니 4D에서 전기장이 0이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에 전하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왔더니 여기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0이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F니까 뭡니까?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이 0이라는 뜻이니까 합력이 0이라는 뜻, 힘이 0이라는 뜻이니까 이 전하와 이 전하가 미치는 힘이 여기서 평형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렇게 떨어져 있고 요렇게 떨어져 있어요. 자, 우리 알다시피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세죠.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뭐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거리는 가까울수록 세고 크기는 전하량의 크기는 클수록 세지죠. 멀수록 약해지고 그죠. 가까울수록 세고.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AB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일단 지금 보세요. A가 만약에 플러스여서 이 녀석을 밀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B는 마이너스여서 이 녀석을 당겨야지 얘가 평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뭐 생각해보니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서 이게 플러스니까 이걸 당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녀석이 플러스 전하를 띄어서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밀어줘야지 이게 같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A와 B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반대라는 거, 전하 부호가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부호는 반대다. AB의 부호는 반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둘이 전하량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지금 힘이 크게 같은데 A가 훨씬 멀고 B가 훨씬 가깝죠. 먼 거에 작용한 힘이나 가까운 데 작용한 힘이 같다라는 것은 QA랑 QB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소리입니까? QA가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리에서 깎인 만큼을 보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QA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나 그림을 보면 나 그림에서는 B 대신에 이 3D인 지점에 C를 고정시켰더니 D에서 0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까지 해석하면 똑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E가 0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E가 0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보세요. 얘는 바깥쪽에 안쪽에 있죠. 안쪽에 있으면 자 보세요. 얘가 만약에 플러스 전하라고 뛰면 여기가 플러스일 테니까 밀었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얘를 이렇게 밀어줘야지 이게 빵이 될 수가 있죠. 같이 없어져서. 그럼 이렇게 밀려면 얘도 플러스여야 돼요. 마이너스 해도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AC는 부호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A에서 가깝고 여기 두 칸이니까 C에서는 어때요? 멀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여기 따지는 거랑 똑같이 QA랑 QC랑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큰 겁니까? QC가 더 큰 겁니다. 그래야지 거리가 먼 걸 보상해 주겠죠. 자, 이까지는 이제 가나에게 똑같이 준 건데 조건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x 이퀄 2D인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를 여기에 갖고 왔더니 알짜 힘을 이렇게 받았대요. 그죠? 이렇게 받았대요. 자, 여기가 플러스일 텐데 여기가 플러스가 있었을 텐데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서 힘이 빵이었어요. 근데 이걸 1로 가져가면 어디에 가까워졌어요? C에 가까워졌으니까 C가 미는 힘이 커졌겠죠. 다른 말로 하면 C가 작용하는 힘이 이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플러스를 이 방향으로 밀려면 얘가 뭐여야 됩니까? 플러스여야 됩니다. 그래서 C의 부호를 알려주는 게 요 파트입니다. 아, C는 뭐다? 플러스 전하구나. 그러면 A와 C는 같은 전하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A도 플러스 전하입니다. B와 A, B는 얘가 플러스로 경해지니까 반대니까 B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전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하를 다 밝혔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하다. A와 B는 반대다. C는 양전하다. C는 양전하가 맞습니다. 전하량의 크기는 C가 B보다 크다. 지금 전하량 크기 볼까요? QB가 QA보다 작고요. QA보다 QC가 큽니다. 그래서 B보다 C가 더 큽니다. 그래서 C가 B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그죠? 니은 디귿이 맞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번에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따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절반 넘어갑니다. 11번 갑니다. 역시 똑같이 전자기에서 나왔는데 이제 자기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직선 도선 PQ가 ABC는 같은 간격 D만큼 떨어져서 종이면에 고정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에 흐르는 전류가 I0라고 할 때 세기와 방향은 일정하다. Q의 전류를 각각 I1, I2로 이렇게 바꿔서 실험을 해봤다. 이때 A, B, C 중에서 PQ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랬더니 I1을 뿌린 것부터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I1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 A 지점, 이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었다. 자, 여러분,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 이게 인강에서 안 보이는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놓으시고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놓으시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P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 만들어내죠. 그죠? 그럼 이 안쪽에서 0이 되려면 Q는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됩니까? Q가 만들어내는 건 어떤 거야 됩니까? 나오는 게 만들어져야 이 합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나오는 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손 모양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얘가 손이 이렇게 놓여서 이렇게 들어가듯이 얘는 손이 어떻게 놓여야 됩니까? 이렇게 놓여서 이게 또 그게 있고 이게 손등이어야 되죠. 여기는 손바닥이어갖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물리는 손을 그릴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깝네요. 이게 다른 과목을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오히려 장점이 많았는데 얼굴이 안 나오는 거 빼고 장점이 많았는데 이건 이런 단점이 있네요. 저 이렇게 찍으면 사실은 뭐 제가 해외에 있어도 찍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는 손등이 여기는 손바닥이겠죠. 그래서 얘는 올라오려면 얘가 윗방향이어야 됩니다. 그죠? 윗방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전류의 세기도 따져보면 이것 두 개가 서로 상쇄돼서 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때요? 직선 도선의 자기장은 R분의 I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힘이 작아져요.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져요. 그럼 여기가 거리가 한 칸 떨어져 있고 두 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단 얘기는 전류 지금 I0랑 I1을 비교했을 때 두 칸 떨어져 있는 게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는 얘가 더 크다는 소리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전류를 판단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요. 거의 똑같은데 이제 사실은 10번 문제랑 11번 문제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뭐만 바뀌었습니까? 단어만 자기장에서 전기장이랑 자기장 물은 것뿐이지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I2를 흘렸더니 C점에서 바깥쪽 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되었답니다. 그럼 요 녀석이 자 엄지손가락 여기 두고 자 여기 손등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얘는 역시 X가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 흐르는 전류가 뭐 해야 됩니까? 여기 튀어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튀어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 방향으로 흘러서 이제 손가락이 위로 튀어나오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아래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먼 게 더 세야지 똑같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먼 게 I0가 I2보다 더 멀기 때문에 I0가 I2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래서 여기서도 11번 문제처럼 대소관계랑 부호 대신에 방향을 알 수가 있었죠. 이거는 전류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다 결정이 됐습니다. 자, 전류의 세기는 I1이 I0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다음 전류의 방향은 I1과 I2가 서로
다르죠? 다릅니다. 하나는 위고 하나는 아래입니다. 자, B와 P에서 전류엔 자기장이 자, 지금 어디 갔습니까? B와 P에서 B에서 여기서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I1일 때와 I2일 때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져보겠습니다. B에서는 지금 보시면 아까 지금 I1이 흐를 때는 여기가 평형이었습니다. 여기가 평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안 헷갈리게 좀 자세히 써볼게요. 여기가 지금 I1일 때 여기가 B가 0이었습니다. 어떻게 얘가 만드는 게 들어가고 얘가 만드는 게 나오게 해서 이거 두 개 합이 0이었습니다. 그런데 B점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B점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녀석은 더 세지고 들어가는 녀석은 멀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얘는 가까워졌으니까 세지고 이 녀석은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위 나오는 방향이 세졌으니까 얘는 방향은 어디 갔습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I1일 때는 나오는 겁니다. 그죠?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따져보겠습니다. 똑같이. 자, 얘는 이 방향이었고 I는 이제 어느 방향입니까? 아래 방향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가 0이었습니다. 여기서가 0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한 칸 떨어진 힘이었고요. 얘는 4칸 떨어져 있는 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B로 가져오면 얘는 똑같이 한 칸 떨어진 힘 자기장인데 이제 방향이 원래 이때는 어땠습니까? 빨간색이 만드는 자기장은 나오는 것이고 파란색이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안쪽으로 이동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오는 것이었으니까 이 빨간색이 만드는 것도 들어가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만드는 것도 뭐가 됩니까? 들어가는 게 됩니다. 둘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더 큰지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방향이 다르죠.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시기 좋은데요. 실수 안 하셔야 됩니다. 자, RC 이제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S를 A 또는 B에 연결하여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전압이 일정한 교루 전원의 진동수는 각각 이거였다. 자, 교루 전원을 켰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 학생이 아니라면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코일은 직류에서 말하면 코일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선이고요, 그냥 저항이 없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축전기는 오픈 회로라고 해서 이제 끊어진 회로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루를 걸게 되면 코일도 축전기도 다 저항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액턴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XC라고 쓰고 이거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XL이라고 쓰고 코일을 죄송합니다. 코일을 XL이라고 쓰고 2파이 FL이라고 씁니다. 축전기는 어떻습니까? XC라고 쓰고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저항 역할을 하는 크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A에 연결했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했다고 있습니다. 코일에 연결하면 지금 회로를 보세요. 저항을 지나서 코일을 지나서 전류계를 지나서 교류 전원을 지나서 이렇게 되니까 축전기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저항과 코일이 있고요. 교류 전원이 있으니까 저항과 코일이 있는 무슨 회로입니까? 직류 회로입니다. 그럼 직류 회로에서의 전체 저항, 전체 리액턴스라는 것은 뭐? 지금 코일이 있으니까 XL 더하기 R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XL을 2파이 FL이고요. 더하기 R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하면 여기도 그냥 R1, R2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A에 연결했을 때 전류의 세기를 비교했을 때 F랑 EF랑 했을 때 전류의 크기가 I랑 A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F보다 EF가 이게 커진 거죠. 그럼 이 값이 커져요. 그럼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R이었다면 지금 2배로 했으면 2R이 됐겠죠. 그럼 전체가 3R이 됐겠죠. 그런 식으로 커졌으니까 전체 저항이 커진 겁니다. 이게 됐을 때 전체 저항이 커집니다. 여러분 V는 IR에서 V는 똑같은데 전체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보다 이때가 저항이 커졌기 때문에 전류가 이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일이 이제 뭐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B를 연결했답니다. 이렇게 B를 연결했을 때는 회로가 축전기, 교류 전원 저항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어떤 회로냐면 축전기랑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그럼 그때 전체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냐? XC 더하기 R이 되고요. 직렬이니까 더하기죠. 2파이 FC분의 1 더하기 R입니다. 얘는 어때요? 진동수로 올리면 저항이 작아지죠. 전체 저항이 작아집니다. 전체 저항이 작아지면 아까랑 반대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가 더 커지죠. 그래서 이 전류가 이쪽이 더 큽니다. 이때는.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IA는 I보다 작다. IA는 I보다 작죠. 자, S를 A에 연결했을 때 위의 케이스입니다. 전압계에 측정되는 전압 F가 F일 때가 EF일 때보다 크다. 자, 전압계에 측정되는 전압은 지금 저항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랑 A 때는 코일이죠. 이렇게랑 지금 여기 볼티지 교류인데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 R이고요. 여기가 저항이 얼마입니까? 뭐 XL이라고 씁시다. 자, 그러면 이런 회로에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인데요. 이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결정납니까? 여러분 직류 회로에서 여러분 V는 IR이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를 미리 해두셔야 되겠지만 여기가 R이고 V는 IR이라서 R이 클수록 V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면 여기 이렇게 2, 1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나눠 가집니까? 누가 더 많이 가진다는 소리입니까? 누가 더 많이 저항이 큰 녀석이 V를 많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2R이라 그러면 이게 3V라 그러면 자 보세요. 그냥 숫자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건 지금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1옴이고 이거 이 리액턴스 계산하는 게 2옴이라고 치면 전류가 몇 암페어 흐릅니까? 1암페어 그래서 3으로 3 나누니까 그럼 여기는 1V가 걸리는 거 IR 하면 2V가 걸리는 겁니다. 즉 직류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R이 클수록 많은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F일 때랑 EF일 때랑 여기 뭐가 다른 겁니까? 얘는 동일해요. 똑같아요. 얘는 똑같은 상황에서 얘가 EFL이기 때문에 F가 클수록 저항이 커져요. 그럼 얘가 저항이 더 크고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 1이었다면 얘가 2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면 뭐가 커진다? 뭐가 커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전압계에 걸리는 저항은 지금 보시면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할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코일이에요. 여기 전압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압을 측정하는데 이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F일 때랑 EF일 때랑 비교하면 여기 전압이 어차피 얘는 뭐 3V면 3V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럼 원래 F일 때는 얘랑 그 저항의 비에 의해서 3V를 뭐 이렇게 2, 1 나눠 가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커졌어요. 얘가 커지면 이 2V 중에 일부를 여기 뺏기겠죠. 왜? 얘가 커졌으니까 비율이 달라졌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F일 때보다 EF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측정되는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쪽 전압은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F일 때가 더 크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를 재고 있다라는 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리액턴스랑 이 생각을 잘 접목하시면 그냥 기본적인 회로, 직류, 병렬 회로랑 V는 IR, 옴의 법칙 정도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미 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IA는 IB보다 크다. 지금 대소 볼게요. IA가 I보다 크고 I보다 IB가 크니까 IA보다 IB가 크죠. 그래서 IA가 B보다 크다고 됐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를 자석 윗면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림 나와 같이 가의 물체를 A가 솔레노이드 쪽으로 향하여 접근시키는 동안 A 저항 B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 그래서 전류가 그려져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여기 이렇게 거시면 엄지 손가락이 이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났죠. 여기 전원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려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났죠. 그러면 청개구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기 S가 생겼다는 것은 여기 뭐가 다가온다는 뜻입니까? S를 밀어내기 위해서 S가 생겼다는 뜻이죠. 여기가 S란 뜻이고 여기가 N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P 물체 여기가 S란 뜻이고 여기가 N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S가 되겠고 여기는 바닥면이 N이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세요. 옳은 것만 고르세요. 물체는 강자성체이다. 자, 지금 자석에 의해서 물체는 자화되어 있지 않은데 자화가 되죠. 자화가 됐죠. 물체에서. 그래서 여기 전자기도를 일으켰죠. 이 사실만으로 강자성체다라는 걸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석의 윗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자석의 윗면은 뭐다? 자석의 윗면은 여기 N이니까 여기 S가 되셔야 되겠죠. S극이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물체와 솔레노이드 사이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야 되겠죠. 멀어지고 있으면 당기고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입니다. 간단하게 뭐 계산 없이 간단하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14번은 이제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에너지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3, 2, 1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에너지는 지금 보다시피 그려져 있습니다. 자,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 있다. 1, 2, 3으로 양자화되어 있죠. 이거는 뭐 사실은 그림이 없고 뭐 내용이 없어도 당연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A일 때 전자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자, 여러분 A일 때 여기서 1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 에너지가 바닥 상태가 가장 낮은 거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들뜬 상태죠. 그러니까 A는 내려오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계산 하나도 없이 기억 니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전자가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B일 때가 C일 때보다 크다. 자, 파장을 따지기 전에 여기 A는 에너지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일단 이 B 생각해 봅시다. 이 B는 여기서 여기니까 에너지가 차이가 얼마입니까? 둘이 빼면 3.4 빼면 10.2 일렉트론 볼트고요. 그 다음에 C일 때는 이 C는 에너지 차이가 얼마입니까? 3.4에서 1.5를 빼면요. 1.86인가? 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 간격은 이게 더 넓은데 에너지는 그렇지 않죠. 그림 보고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뭘 물었어요? 파장을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에너지는 HF입니다. 그리고 F는 람다분의 C가 되겠죠. 자, 값이 더 큰 녀석이 파장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반비례하니까 짧겠죠. 이거는 공부하려고 써본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쓰면서 푸는 거 아닙니다. 시간 아깝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B일 때가 C일 때보다 짧다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크니까.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에서 3번입니다. 말에서 실수해서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15번 반도체, PN 접합 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와 같이 태양전지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한 회로에서 태양전지에 빛을 비춰주었더니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 자, PN 접합에서 태양 에너지에서 이제 여기가 P고 여기가 N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니까 순방향으로 걸렸다는 것은 플러스 극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P고 여기가 N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순방향으로 걸렸다 이런 말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 가의 단류의 직류 전원을 연결했는데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걸었더니 나는 가의 다이오드를 직류 전원에 연결하는 하나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다른 건 없네요. 자,
자, X는 N형 반도체이다. X는 P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가의 태양전지 내부에서는 빛에 의해 전자와 양공이 쌍에 형성된다. 그렇죠. 이게 빛을 받으면 양공과 전자가 생성돼서 서로 만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을 흡수해서 이제 전류를 생성하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 나에서 다이오드의 N형 단백질, 지금 여기 뭐 여기가 P이기 때문에 여기 N 똑같겠죠. 똑같은 다이오드를 여기다 갖다 박았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마이너스의 P가 플러스 N이 바뀌어서 이거는 역방향으로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역방향으로 달려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양공은 플러스 이쪽으로, N은 전자는 플러스 극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멀어지는 방향이다. 이것도 미리 알고 계셨겠지만, 그래서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6번 광전효과 문제인데요. 아휴, 보겠습니다. 힘드네요 이거. 무슨 혼자 하는 EBS도 아니고 뭐 사실 첫날 다 하려고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자, 가와 같이 3원색에 해당하는 단색 강원 ABC를 광다이오드 P에 모두 비췄더니 P는 흰색이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 잠깐 빈 공간을 그려볼까요? 이 정도 상식은 있으셔야 되죠. 우리가 붉은색, 초록색, 빛의 3원색이 RGB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보통 여기 레드를 많이 쓰니까 RGB.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여기 똑같은 게 작용하면 여기가 흰색이 되죠. 화이트가 되고, RB가 있는데 자홍색이 나오고, RG가 있는데 이제 노란색이 나오고, GB가 있는데 청록색이 나오고요. 뭐 세기가 달라서 R이 2고 B가 1이면은 주황색이고 뭐 이런 것까지 모르셔도 되지만 최소한 이 그림은 아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P가 흰색이라고 줬기 때문에 RGB가 이제 1대1대1 세기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상황에서 광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른다. 왜? 이 빛에 의해서 여기서 광전 효과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자, 근데 가에서 A나 B를 끈 경우 광전 효과에 의해 흐르는 전류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일단 A만 끈 경우에는 색이 자홍색이래요. A만 끈 경우에는 색이 자홍색이래요. 자, 자홍색이란 말은 물론 제가 자홍색으로 색칠은 안 했지만 자홍색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무슨 색과 무슨 색이 작용했다는 뜻입니까? 지금 RB가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RB가 작용했던 뜻입니다. 자홍색은 R과 B의 합이 작용했다. 그러면 A를 껐을 때 RB가 있으니까 A가 뭐라는 뜻입니까? 그린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A가 그린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고요. 전류가 흐른다. RB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번에는 B만 껐습니다. B만 껐더니 흐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B를 껐다는 거는 B, C가 뭔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B를 껐다는 거는 일단 A는 그린은 있거든요. 그린은 있는데 흐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그린이 없을 때 보면 흘렀거든요. 그러면 이 RB 중에서 하나가 더 흐르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에너지라는 걸 람다 F고 HF고 람다 분의 C이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게 큰 에너지를 가진 거예요. 광전 효과는 진동수에 따르죠. 왜? 에너지 큰 녀석 하나가 뗄 수 있는 거지 여러 개가 누적해서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 상황을 센 게 흐르지 않았다는 것은 뭘 역할을 하는 게 없어졌다.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큰 에너지를 가진 녀석이 없어졌다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R과 B를 중에서 BC 중에 하나가 R과 B 중에 하나일 건데 B를 껐더니 더 에너지가 큰 녀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옳으시겠죠. 그러면 블루랑 그린 중에서 블루랑 레드 중에서는 누가 에너지가 제일 더 크죠? 블루가 더 크죠. 그래서 B가 블루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B가 블루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자동적으로 C는 뭐가 되는 거죠? 레드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하면 모든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B만 끄게 되면 그린 레드가 되니까, 그린 레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린 레드면 여기가 노란색을 띠겠죠. 이렇게 모든 자료가 채워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이제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A는 초록색이다. A, B는 초록색이다. 맞죠? 기역은 노란색이다. 맞죠? 가에서 C만 끈 경우에, 레드만 끈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겠죠. 왜? 블루가 있으니까요. 흐른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은 이제 전력을 이제
그 생산하고 만드는 이제 송전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에너지는 저절로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변압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 단계에서 만든 에너지가 여기서도 그대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압기 A와 B와 저항값이 R, 2R인 송전선을 이용해서 공급 전력 PA를 송전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럼 얘는 PA가 공급 전력이고요. 이쪽은 PB가 공급 전력입니다. 그리고 A와 B에서 1차 코일에 걸린 전압, 이쪽 얘기하는 거죠. 이쪽 걸린 전압은 V, 가문수는 N제로로 같다. 2차 코일에서 가문수는 5, 10N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차 코일 부분이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에너지가 똑같이 만들어내는데 이제 송전되는 에너지는 다르겠죠. 아, 그렇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P는 어떻게 구하죠? VI. 송전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겁니다. 얘는 VB 곱하기 IB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보면 일단 자, 보세요. 여기는 5고 여기는 10입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에너지를 만들더라도 이제 가문수를 바꾸면 우리 전자기 유도할 때 배우죠. 가문수가 늘어날수록 만들어지는 전압이 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 쉽게 하려면 VA는 그냥 5로 감았으니까 5라고 생각하시고 전압을 얘는 10V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뭐만 하면 전류의 차이만 알면 PA와 PB가 몇 대 몇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주려고 뭘 줬느냐?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은 P 손실은 여기에 흐르는데 P 손실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P 손실을 여기는 B니까 B겠죠. 여기서는 P 손실 A겠죠. 이 녀석 P 손실은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B라고 했을 때 IB 제곱 R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줬습니까? ER이라고 줬습니다. 그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IA 제곱 R입니다. R입니다. 그리고 손실 A와 손실 B가 어떻게 되냐면 같다라고 줬습니다. 이거 두 개 값이 같기 때문에 IA랑 IB는 몇 대 몇이겠습니까? IA는 R분의 1이고 얘는 2R분의 P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고 얘는 P 손실을 뭘로? R로 나는 거에 루트 씌운 겁니다. 그럼 문자 다 없애면 얘는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어떤 겁니까? 루트 2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비율은 5 이겁니다. 5대 PA 대 PB는 5대 10 루트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1대 2고 루트 2 루트 2 합하면 1대 루트입니다. 그래서 답을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냈을까? P 알려주려고 요거를 줬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세팅을 맞춰줬고 그 다음에 손실력이 전류 갖고 저항을 준 이유가 뭐냐면 손실연력 갖고 I 알아내라고 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고요. 18번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6L인 나무판 양 끝에 실로 연결된 물체 A, B와 X만큼 떨어진 곳에 물체 C가 정체해 있다. 질량은 다음과 같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평형 문제고요. 돌림 힘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푸는 방법은 뭐 다양하겠지만 일단은 힘의 평형, 힘이 평형을 이용하고요. 식 두 개 쓰시면 항상 끝납니다. 힘 평형식 하나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돌림힘 평형식을 하나 쓰시면 뭐 이꼴 0이 되게 써셔도 되고 안 써도 끝납니다. 그럼 이제 모든 힘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나무판 센터에는 나무판의 중력이 mg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이 녀석은 이렇게 mcg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자, 얘는 3mg 이렇게 작용할 건데 수치를 따라 쭉 가면 얘를 똑같이 3mg로 끄니까 얘랑 얘가 멈춰 있겠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mg가 있는데 이 판을 이렇게 mg로 당기니까 멈춰 있겠죠. 얘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의 평형은 이 판에서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럼 힘의 평형 써보겠습니다. 힘의 평형 판에서 써보겠습니다. 그럼 자,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뭡니까? mg 더하기 3mg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입니까? mg 더하기 mcg입니다. 됐습니까? mg 약분하고요. g 약분하면 mc가 뭐가 됩니까? 3m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3m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림
돌림 힘을 풀면 됩니다. 돌림 힘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판때기에서 얘를 돌리는 걸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중심점부터 기준인데, 중심점은 항상 계산이 편하게 잡으면 돼요. 여기를 위치 제로로 잡을게요. 여기를 위치 제로로 잡으면 얘는 이 3mg는 반지름이 빵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림 힘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힘이 있는 게 요렇게 아래로 돌리는 거, 여기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두 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아래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는 지금 MCG는 어떻게 됩니까? MC가 3m이었으니까 3mg 곱하기 거리 얼마입니까? X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이게 중점이 있을 테니까 3L, 여기서 3L만큼 떨어진 거겠죠? 힘은 mg고 3L만큼 떨어진 게 있습니다. 이 힘이랑 뭐랑 같아야 됩니까? 요렇게 돌리는 거랑 같아야 됩니까? 얘는 mg의 거리가 얼마큼? 6L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mg 약분하시고요. 넘어가면 3x가 3L이 돼서 x가 얼마가 됩니까? L이 됩니다. L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도룰에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 이 힘이랑 같아야 제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움직도룰에 뭐 제가 뭐 강의를 한다면 움직도룰에 뭐 이런 거 섞인 것까지 이제 뭐 좀 가르쳐 드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풀이 강좌니까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 다음에 연력학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력학은요, 보세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연결된 실린더에서 AB가 놓여진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여기서 B를 드러냈더니 얘가 올라왔다. 정지의 모습을 나타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단열된이라고 적혀 있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식을 떠올려야 이런 피스톤 안에 있는 이런 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식을 하나 알고 있죠. Q는 Q가 이쁘게 안 써서 다시 쓸게요. Q는 뭐죠? W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W는 뭐다? P 델타 V. 왜? 실린더에서는 얘가 밀어내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P 델타 V라고 하시면 됩니다. P 델타 V고요. 델타 U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델타 U는 뭐에 비례하세요? 보통 우리가 단원제 화학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원자 부피면 2분의 3 RT, 뭐 2분의 3 nRT에서 뭐에 비례하는 에너지입니까? 온도에 비례하는 기체 내부 에너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에 비례하는 온도 변화에 비례하는 겁니다. 델타 T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뭐 이상기체라고만 나와 있지 단원자인지 뭐 안 나와 있고 멤버리인지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적어도 온도 양이 변하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이 앞에 개수는 변하지 않겠죠. 만약에 델타 U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제 K 뭐 T, K 델타 T, 뭐 K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델타 U니까 K 델타 T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 K 값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커진다 작아진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열됐다라는 거 의미는 아셔야 되죠. 단열됐다는 것은 얘가 뭐예요? 여기에 제공해주는 열량이고요. W는 피스톤이 바깥을 밀거나 압축되면서 하거나 받은 이 일의 에너지를 나타내고, 이 U는 뭐죠? 이 안에 있는 기체가 압축되거나 해서 안에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내부 에너지가 올라가냐 내려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에서 단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0입니다. 그죠? 자, 기체 압력이 가에서보다 나에서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 주실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가에서랑 나에서의 압력은 벽을 때리는 힘인데, 벽을 때리는 힘이 이 두 개 무게랑 평형이었던 상황이랑 A만이랑 평형이었던 상황이랑 어느 게 더 무거웠어요? AB가 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체 압력이 A, B 두 개를 받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을 때랑 하나만 받칠 수 있을 때 어느 힘이 더 센 거예요? 가에서 힘이 더 센 거죠. 그러니까 가에서 나보다 더 큰 압력이 있었다. 이거는 기억은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평균할 수가 있고요. 자,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뭐 평균 속력, 뭐 RMS 속력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내부 에너지니까 대충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v 제곱이 에너지에 비례하니까요. 루트에 비례하게, V는 대충 루트 T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속도가 큰 겁니다. 그럼 온도가 누가 높으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가에서 나에서 차이는 뭐냐면, 부피가, 이 녀석 보세요. 지금 P 델타 V는 마이너스 델타 U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 부피가 커졌으니까 이거 두 개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부피가 커졌으니까 이 값이 커졌습니다. 그럼 얘의 절대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아지겠죠. 얘가 증가하면 얘는 작아져야 되겠죠. 그죠? 얘가 작아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얘가 작아졌다는 말은 온도가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온도가 떨어졌다는 말은 속도가 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평균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가 맞는 말입니다. 온도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 기체가 한 일은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 자, 보세요. 이거 두 개 합이 0이니까 얘가 증가한 만큼 얘가 감소해야 되죠. W 더하기 델타 U가 빵이어야 되니까 얘가 증가한 양은 얘가 감소한 양과 같다. 기체가 한 일이 V가 커져서 한 일이 얘의 감소량과 같다. 맞는 말이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식 같은 거 정확하게 모르셔도 진감만 빨리 따지실 수 있으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불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2M과 7M의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으며 밀도가 균일한 밀도 로라고 할까요? 액체에 잠겨져 있다. 모두 정지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절반만큼이 잠겨 있다. 딱 절반만큼이 잠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받치는 힘의 크기, 여기서 이게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요. 여기서부터 먼저 해볼게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얘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보실게요. 나에서 나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는 거 해볼게요. 일단 얘를 해보면 이 녀석은 아래로 7mg라는 중력이 작용할 거고요. 수직 항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있다 그러고 여기 부력이 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식을 써보면 7mg는 뭐랑 같은 거죠? 부력은 어떻게 쓰죠? 얘 밀도를 로라고 하면 로 G 얘를 부피를 V라고 할게요. VB, 얘의 부피를 VA라고 할게요.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 더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직 항력 n이 되겠죠. 자, 위에 거는 식을 1번식이고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식을 써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EMG라는 지금 중력이랑 부력이랑 평형인 상황인데 부력은 반만 잠겨 있으니까 로지 2분의 1 VA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요걸 구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거 갖고 n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VB를 모르니까 그죠? 지금 VA는 지금 모르지만 이 값을 모르니까 n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럼 요 값을 어디서 구해야 되지? 힌트를 여기서 얻는 겁니다. 어떻게 줬느냐? 자, 요 녀석은 이 상태로 지금 평형이죠. 자, 그럼 여러분 뭐 어렵게 푸시는 분들은 지금 줄의 장력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푸실 필요가 없고 하나로 보셔도 되거든요. 하나로 보셔도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로 보시면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얘기는 9m인 애가 9mg라는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력은 A, B에 각각 작용하죠. 그럼 부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 G VA 전체 다 잠겨 있으니까 로 G VB. 뭐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요거 나중에 만약에 이 문제에서 T를 요구했다면 여러분들이 식을 어떻게 써놓는 게 뭐 좋았겠어요? T 더하기 2 여기 위에서 여기 이 물체는 T 더하기 2mg 한 게 부력이랑 같으니까 로 G VA. 밑에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T가 반대 방향이 있죠. 9mg 이꼴 뭐가 되는 거죠? 부력 로지 VB 더하기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7mg네. 어차피 이거 두 개 더하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 식이 나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유기적으로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필요하면 이거 쓰는 거고요. T 구할 거면 어차피 이렇게 구해도 하나만 따져서 T를 구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게 이 값인데 이 값을 요가 여기 있는데 이 값을 그걸 알면 알 수 있죠. 이 값을 여기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2 넘기면 어떻게 돼요? 로지 VA가 뭐가 되는 거예요? 4mg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4mg를 집어넣으면 로지 VB가 얼마인 거예요? 5mg입니다. 그죠? 요게 5mg라는 뜻입니다. 넘기면 어떻게 돼요? n이 2mg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번을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뭐 불형 문제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 차근차근 푸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고요. 요 정도 난이도면 잘하시는 학생은 충분히 만점을 노려볼 만한 그런 난이도입니다. 예. 한번 풀이해봤고요. 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